해밀턴에 사는 한 은퇴한 교사는 31년 동안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았고 빚도 없었고 압류도 없었고 복잡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왔고 아이들을 키웠고 언젠가 딸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집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한 사기범이 공공토지등기 검색을 통해 그녀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현장에 들어가 그녀의 소유권 증서를 자기들 명의로 이전하는 허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28만 달러를 대출받고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낯선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14개월 동안 싸워야 했고 법률 비용으로 3만 5천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3만 5천 달러는 사라졌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그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소유권 보험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모니터링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그녀의 은행도, 부동산 중개인도, 정부도 이런 보호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녀는 바로 모기지를 모두 갚은 캐나다 주택 소유자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었던 4가지 문서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4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일 뿐이며 법률 또는 재정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제 이름은 케빈입니다. 저는 매주 캐나다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규칙, 법적 함정, 그리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전략들을 분석합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세요. 그래야 중요한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캐나다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은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이 부동산 사기에 가장 매력적인 표적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 4가지 문서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눈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집은 이렇게 보입니다. 캐나다의 모든 부동산은 공공토지등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토지등기 사무소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토지 소유권 및 측량 기관입니다. 엘버트에서는 토지 소유권 등록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등기 시스템은 검색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범죄자들조차도 당신의 이름, 주소,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약 30초면 됩니다. 사기범이 주택담보대출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발견하면 바로 그것이 표적이 됩니다. 왜일까요? 대출기관이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은 해당 부동산 소유권에 등록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개입 없이 소유권 이전을 시도하면 은행 시스템 내부에서 경고가 발생합니다. 즉, 그 대출기관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소유권을 지켜주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는 순간 그 감시자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은 사기 전문가들이 말하는 깨끗한 소유권 상태가 됩니다. 즉, 자산 가치 전체가 완전히 접근 가능하고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보호하는 기관 차원의 경고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노년층과 은퇴자들이 특히 많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계적으로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은 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번째, 사기범들은 그들이 디지털 시스템을 자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소유권 관련 문서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소유권 보험이 없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소유권 보험은 비교적 최근에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2 회사인 FCT와 스튜어트 타이틀은 199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995년 이전에 집을 구매했다면 소유자용 소유권 보험 증권을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나중에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는 4가지 문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를 위한 소유권 보험 증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권 보험이라고 하면 집을 구매할 때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집 계약 마감 시점에 변호사를 통해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업계가 충분히 크게 알리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지금 당장 소유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존 주택 소유자 보험이라고 불립니다. 캐나다의 주요 소유권 보험 회사들인 FCT, 스튜어트 타이틀, 타이틀 플러스는 모두 이 상품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집을 소유해왔지만 구매 당시 소유자용 보험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이 상품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해 줄까요? 위조와 사기입니다. 누군가가 가짜 신분증이나 위조 문서를 사용해 여러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 경우 소유권 보험은 법적 대응 비용을 보장해주고 보험 한도 내에서 실제 손실까지 보상해줍니다. 즉, 해밀턴의 그 교사가 자신의 돈으로 지출했던 35,000달러 보장됩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법적 절차 비용도 보장됩니다. 비용은 얼마일까요? 주택보험처럼 매년 갱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 번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평생 보장됩니다. 캐나다 대부분의 부동산에서는 이 일회성 비용이 약 2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입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고가 시장에서는 1,000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년 1,000달러가 아닙니다. 평생 보장을 위한 단 한 번의 1,000달러입니다.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에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공증인에게 연락하거나 FCT 또는 스튜어트 타이틀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기존 주택 소유자를 위한 스튜어트 타이틀 문의 번호는 1888-667-5151입니다. FCT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견적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플러스 역시 캐나다에서 잘 알려진 보험 제공업체입니다. 세 회사 모두 가입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집 계약 서류를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보험 증서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있다면 그것이 대출기관용 보험인지 소유자용 보험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대출기관용 보험은 은행을 보호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대출기관용 보험만 가지고 있거나 아예 소유권 보험이 없다면 이번 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화 한 통, 한 번의 비용, 평생 보호. 두 번째 문서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모니터링 설정입니다. 소유권 보험은 사기가 발생한 이후에 재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또 하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동산에 어떤 서류를 등록하려 할 때 가능하다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것이 주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과장하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토지 소유권 및 측량 기관이 BC 프로퍼티 커넥트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6년에 시범 운영 중이며 부동산 소유권에 어떤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메일 알림을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나다판 부동산 사기 경고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주택 소유자라면 지금 바로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해 BC 프로퍼티 커넥트에 사전 등록을 하십시오. 그동안에는 여러분의 부동산 변호사에게 소포 활동 알림 서비스 설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분의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청이 접수될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알림을 보내줍니다. 변호사가 대신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처럼 개인 주택 소유자를 위한 무료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온타리오 공식 토지 등록 검색 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기록을 검색해 보십시오. 무단으로 등록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 온타리오 주택 소유자들은 특히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부동산 재융자를 받은 이후 같은 중요한 인생 사건 후에는 예방 차원에서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변호사에게 소유권 검색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엘버트에서는 토지 소유권 전자 서비스 포털을 통해 공공 소유권 기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소유권을 조회하여 무단 등록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만약 실제로 소유권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토지 소유권 보증 기금이라는 정부 운영 기금이 존재합니다. 이 기금은 토지 소유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부동산 사기나 토지 등록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유권 보험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조건과 제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는 6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제도이며 만약 여러분이 온타리오의 주택 소유자이고 소유권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주정부 서비스 기관이나 부동산 변호사에게 문의해 청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해 BC 프로퍼티 커넥트에 등록하거나 변호사에게 소포 활동 알림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온타리오와 엘버트에서는 주기적으로 주정부의 등기 시스템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직접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모니터링 옵션을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캐나다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 보호 장치는 결국 소유권 보험입니다. 세 번째 문서는 여러분의 부동산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는 최신 상태에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이 문서는 사기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재앙을 막아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에게 닥치는 재앙 말입니다. 현재 유효한 유언장이 없거나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유언장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의 부동산은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검인은 법원이 여러분의 유언장을 검증하고 유산 집행인에게 자산 분배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검인 절차는 무료가 아닙니다. 온타리오에서는 공식적으로 유산관리세라고 불리는 검인 비용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유산 가치에 대해 약 1.5% 정도 부과됩니다. 80만 달러 가치의 집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이 단 한 푼이라도 받기 전에 유산에서 약만 1250달러의 검인 비용이 지출된다는 뜻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검인 비용이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유산 가치에 대해 1.4%에서 1.6% 사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검인 절차는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유언장은 공개 법원 문서가 됩니다. 여러분이 소유했던 모든 것의 가치가 집을 포함해 공개됩니다. 검인 절차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부동산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상속인들은 집을 팔 수 없고 유산은 미지급 채권자들에게 계속 노출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최신 상태의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다른 국가의 특정 신탁처럼 캐나다에서 검인 절차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해냅니다. 첫째,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이 의도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둘째, 유언장 없이 사망해 주 정부가 자체 공식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는 상황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 공식은 여러분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유산 집행인이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마련해 줍니다. 그 결과 절차의 기간과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제가 정말 자주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 은퇴자가 1994년 집을 처음 샀을 때 작성한 유언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배우자가 주요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유언장은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유산은 다툼이 있는 검인 절차로 넘어가고 자녀들은 누가 실제로 집을 상속받는지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 절차에 들어간 비용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5년 동안 유언장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번 달 안에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본적인 유언장 작성 비용이 복잡성에 따라 $300에서 $900 정도입니다. 그것은 다툼이 있는 유산 절차가 여러분 가족에게 안겨줄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문서는 재산관리 위임장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가장 잘 모르는 문서이면서도 없을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퀘벡에서는 위임명령이라고 불리는 재산관리 위임장은 여러분이 판단 능력을 잃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재정과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여러분이 사망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뇌졸중을 겪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인지 기능 저하 또는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재산관리 위임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 역시 법원 명령 없이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거나 집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이 법원의 후견인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절차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법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재산세, 그리고 집과 관련된 다른 의무들이 연체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은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작성하는데 몇백 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완전한 정신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서명해야 합니다. 판단 능력을 잃은 이후에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해야지 라고 말하다가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는 문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니펙에 사는 74세 남성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의 외동딸은 아버지의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재산세를 내고 주택보험갱신도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를 대신해 행동하기 위한 법원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신청 절차는 6개월이 걸렸고 법률 비용으로 $4,000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재산세는 연체되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그 집의 유치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그 유치권을 해제하기 위해 추가로 2개월과 추가 법률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사전에 서명된 단 하나의 문서로 예방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비용은 겨우 몇백 달러였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이 문서를 지속형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부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영속형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부릅니다. 엘버트에서도 역시 영속형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부릅니다. 주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재산관리 위임장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만약 유언장과 함께 진행한다면 많은 변호사들이 두 문서를 묶어 할인된 비용으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4가지를 모두 하나의 실행 목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안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FCT, 스튜어트 타이틀 또는 타이틀 플러스에 문의하십시오. 기존 주택 소유자용 소유권 보험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견적을 받아보세요. 캐나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일회성 비용은 약 $200에서 $500 사이입니다. 이것이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 문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소유권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해 BC 프로퍼티 커넥트에 등록하거나 변호사에게 소포 활동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온타리오에서는 공식 토지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부동산을 검색하십시오. 엘버트에서는 토지 소유권 전자 서비스 포털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알림도 설정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온타리오에 있고 이미 소유권 피해를 입었다면 토지 소유권 보증 기금에 대해 주 정부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의 유언장을 꺼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것이 언제입니까?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5년이 넘었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동산 매매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이번 주 안에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업데이트 하십시오. 네 번째, 만약 재산관리 위임장이 없다면 이번 주 안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잡으십시오. 올해 아닙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 문서는 여러분이 완전한 정신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서명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이 모든 일에 변호사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4장의 문서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켜내는 주택 소유자와 모든 것을 잃는 주택 소유자의 차이는 돈이나 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저는 케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영상이 꼭 들어야 할 더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만약 캐나다에서 집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사람을 알고 있다면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친구든 오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4가지 문서 중 하나가 그들에게 수만 달러 혹은 집 자체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소유권 기록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유권 보험이 있으신가요? 최신 유언장과 재산관리 위임장이 있으신가요? 이 4가지 문서에 대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황들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